저는 먹기 전에는 별 효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속냄새 치고 한 달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들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기미가 있는데, 내가 얼굴에 기미가 있는데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를 받는 거,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IPL을 기미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선생님들 많으신데 극히 드물어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미가 있는데 IPL을 하자고 한다, 그럼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굴이 그런 고름도 있고 여드름도 있고 염증이 많은데 레이저 치료를 하자고 한다, 절대 피하십시오. 그래서 얼굴에 염증이 있고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레이저를 받고 나서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빨리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쪽으로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지, 그 상태에서는 레이저 절대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피부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를 깎아내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있어요. 박피라고 하는데요. 박피 레이저는 절대 자주 받지 마세요. 옛날에 레이저 자체가 2000년도부터 약간 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사실 한 20, 30년 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레이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 임상 데이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박피 레이저를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 3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깎아냈는데 재생되기도 전에 한 번 더 깎아버리면 피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피 레이저는 절대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한 5개월, 6개월 텀을 두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하시는 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톡스 이런 것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볼륨감들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눈밑도 여기 또 퀭해지고, 그러다 보면 약간 피곤해 보이는 인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볼륨감들을 채워주는 또 콜라겐 주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되게 만족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나 그런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들은 효과나 만족감이 좀 좋아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는 있어요. 그게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서 나간 그런 비유이긴 한데, 어떤 분야에든지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콜라겐 자체는. 근데 저는 먹기 전에는 별 효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콜라겐은 어쨌든 위에서 다 분해가 될 것이고, 그게 흡수가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극미량일 텐데 그게 무슨 피부에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분자 콜라겐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속냄새 치고 먹어봤는데 한 달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들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었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원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나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어요. 광도 좀 나고, 좀 수분감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탄력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소식, 운동, 그리고 수면, 요 세 가지는 좀 잘 지켜주시고, 피부 노화를 막으려면요, 결국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 인체에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항산화 작용 대표적으로 많이 해주는 게 비타민 C랑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비타민류 잘 섭취를 해주시고, 그리고 채소류, 거기에 보면은 비타민들 엄청 많죠. 그리고 징크, 아연이라든지 이런 미네랄 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양소들을 좀 잘 섭취를 해주는 것도 피부 노화를 막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피부는요, 우리 피부의 수분이 전체 우리 몸의 수분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피부 수분이 가지고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피부에 다 얽혀 설키고 있는 그런 혈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피부 자체는. 근데 너무 과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세포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세포 호흡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발전소가 있어요. 석탄 발전소가 있어요. 석탄을 많이 넣으면요, 에너지는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매연은 더 많이 발생하겠죠. 똑같습니다. 세포호흡을 많이 하는데 거기 중간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요, 걔네들이 우리 온몸에 피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국 그 피랑 연관이 다 있는 우리 피부에다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활성산소들이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식이라는 거죠. 좀 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첫 번째로는 내 피부가 어떤 정도의 피부인지, 그러니까 보통은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화장은 다 하시고 오셨는데 제 피부는 어떤 타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화장도 다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피부를 우리가 건조한 피부다, 민감한 피부다 알려고 하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요.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래서 건조하시고 예민한 그런 피부십니다. 혹은 예민하지만 유분기는 있고 속건조가 있는 피부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의 피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피부과에 가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10년 전으로 회춘시켜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가장 큰 고민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치료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턱대고 피부과를 방문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요즘에는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홈케어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홈케어, 그리고 저 사람이 추천하는 홈케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적용을 시켜보시고 좀 해보시면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의학의 힘을 좀 빌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